인류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구가했던 국가들 하면 1위가 대영제국, 2위가 몽골제국, 그리고 3위가 알렉산더 대왕의 알렉산더 제국입니다. 다만 대영제국과 몽골제국은 여러 세대에 걸쳐 이룩한 것이고 한 개인이 넓혀놓은 최대 영토의 국가는 알렉산더 대왕의 알렉산더 제국이랍니다. 이번 전쟁사 시리즈에서는 알렉산더 대왕의 정복기를 다뤄보겠습니다. 우선은 배경 설명을 좀 해야 되는데, 이 알렉산더 제국이라 하면 알렉산더 대왕이 넓혀놓은 영토를 가리키는 말이긴 하지만 정확히 알렉산더 대왕의 국가는 마케도니아였습니다. 현재 그리스 위쪽에 있는 이 마케도니아는 그 당시 이 그리스 문명권의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도시국가였고, 지금은 그리스에서 그 알렉산더 대왕의 영광 때문에 저 예전 고대 그리스 시대에 마케도니아도 그리스 도시국가 연합 중 하나였다고 하지만은 실제로 그 당시 고대 그리스에서는 다른 그리스의 도시국가들이 마케도니아를 도시국가 연합으로 쳐주지 않을 정도로 마케도니아는 최빈국 중 가장 최빈국이었습니다. 그냥 양치기들만 있던 도시국가였어요. 그러다가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인 필리포스 2세 때 대대적인 군사개혁을 통해 마케도니아의 군사력이 비약적으로 상승했습니다. 특히 필리포스 2세가 심혈을 기울였던 게 기병대였어요. 본디 고대 서양 그리스에서는 기병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보병 중심이었습니다. 다만 펠로폰네소스 전쟁 즈음부터 조금씩 기병을 운영했는데 필리포스 2세의 기병대 개혁을 기점으로 서양 전쟁사에서 기병이 차지하는 중요성이 압도적으로 커지죠. 마케도니아의 기병대를 헤타이로이라고 불렀답니다. 그리스 도시국가들 간의 내전이었던 펠로폰네소스 전쟁 당시 스파르타가 아테네를 꺾었다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얼마 안가 스파르타 대 아테네 내전 당시 중립을 고수하던 테베라는 도시국가가 스파르타를 꺾고 그리스 도시국가 중 원톱으로 부상하는데, 이 테베를 또 꺾은 게 필리포스 2세 시절의 마케도니아였죠. 그리스 도시국가들을 제패한 필리포스 2세는 동방으로 원정을 떠나 페르시아를 정복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원정을 위한 만반의 준비도 다 갖추고 다른 그리스 도시국가들로부터 군사적 경제적 지원을 받겠다고 다 합의까지 한 상태였죠. 그런데 기원전 336년 필리포스 2세가 호위병에게 암살당하고 말았습니다. 다만 이 필리포스 2세 암살 사건은 정확히 배후가 밝혀지지 않은 역사의 미제로 남아있고, 필리포스 2세가 알렉산더가 아닌 다른 아들을 후계로 삼으려고 하면서 필리포스 2세와 사이가 좋지 못했던 필리포스 2세의 아내이자 알렉산더의 어머니였던 이 올림피아스의 소행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필리포스 2세 사후 기원전 336년 기존의 마케도니아의 헤타이로이 기병대를 이끌던 기병대장이자 필리포스 2세의 장남이었던 알렉산더가 국왕으로 즉위했습니다. 공식 왕호 명칭은 알렉산드로스 3세죠. 플루타르코스 영웅전에는 알렉산더 대왕에 대해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알렉산더는 소년 시절부터 자제력이 넘쳐났다. 평소에는 성급하고 난폭할지언정 육체에 관한 욕망은 알렉산더를 완전히 사로잡지 못했고, 욕망을 채울 때도 알렉산더는 절제했다. 한편 야심이 있었기에 나이답지 않게 진지하고 숭고한 기상을 유지했다. 아버지의 군사적 업적을 훨씬 능가하고 싶었던 알렉산더 대왕은 곧장 페르시아 원정을 떠났습니다. 기원전 334년 알렉산더 대왕은 전쟁과 지혜의 여신인 아테나와 전쟁 영웅 아킬레우스에게 제사를 지내고 3만의 병력을 이끌고 다르다네스 해협을 건넙니다. 다르다네스 해협을 건너는 건 과거 크세르크세스 1세가 2차 페르시아 전쟁 당시 이동했던 경로와 똑같죠. 알렉산더 대왕은 그 루트를 역방향으로 똑같이 따라가서 그때 복수를 해주겠다, 이런 의미였죠. 페르시아로 넘어간 알렉산더의 마케도니아군은 기원전 334년 그라니코스 전투에서 페르시아의 동방 사트라프였던 멤논의 페르시아군을 무찔렀습니다. 이후 알렉산더는 해안가를 따라 소아시아의 여러 폴리스들을 차례차례 점령해가며 그들의 충성을 받아냅니다. 사레데이스, 밀레투스, 할리카르나소스, 크산토스 등 대부분 별 저항 없이 알렉산더에게 충성합니다. 알렉산더가 페르시아의 동방으로 쳐들어오자 페르시아의 14대 샤한샤였던 다리우스 3세가 직접 알렉산더 대왕을 막으러 군사를 모아 출전 준비를 합니다. 다리우스 3세와 알렉산더가 맞닥뜨린 곳이 오늘날 튀르키예 하타이주에 있는 이소스라는 평원이었습니다. 다리우스 3세가 동원한 병력은 11만, 알렉산더 측은 4만이 조금 안 되었으니까 한 두세 배가량 병력차가 났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스 대 페르시아의 리매치였는데 일전 페르시아가 침공했던 전쟁과는 다소 양상이 달랐습니다. 우선 이번에는 그리스가 쳐들어온 거죠. 그리고 페르시아가 쳐들어갔던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은 양측이 모두 보병 중심이었습니다. 기병이 자랑인 페르시아가 왜 그리스로 침공했을 땐 기병을 적극적으로 활용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번엔 자기네 홈에서 싸우는 만큼 페르시아는 기병대를 마음껏 활용할 수 있는 조건이었고,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소스라는 평원에 대치한 겁니다.
그리고 본디 페르시아의 기병대는 경기병이었다고 옛날에 말씀드렸잖아요. 페르시아 기병은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 이후로 기병을 중기병으로 전환하여 이전보다 훨씬 더 무장 상태가 강력했으며 원래 페르시아의 주특기는 기병과 전차였습니다. 다만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 때는 아무래도 페르시아가 침공하는 쪽이다 보니까 전차를 활용 못했고 더군다나 그리스 지형이 서남아시아보다는 산맥들이 많아서 전차가 마음껏 기력을 발휘하기는 불리했죠. 그런데 페르시아의 홈인 서남아시아에서는 전차가 마음껏 기량을 뽐낼 수 있는 지형이었습니다. 그리스 역시 여전히 보병 중심인 거 맞았지만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필리포스 2세 이래 알렉산더군은 헤타이로이라는 강력한 기병대가 있었고 알렉산더 대왕 본인도 왕자 시절엔 헤타이로이의 사령관이었으니 알렉산더 대왕은 기병전에 있어서만큼은 아주 자신이 있었죠. 따라서 알렉산더 대왕과 다리우스 3세가 전면전으로 맞붙은 이소스 전투는 양측이 모두 기병을 앞세운 대회전이었던 겁니다. 기원전 333년 마침내 알렉산더군과 페르시아군이 이소스 평원을 두고 맞붙습니다. 알렉산더는 본인의 장기이자 마케도니아 최정예 기병대 헤타이로이와 함께 직접 우익을 도맡았고 좌익은 파르메니온이 지휘했습니다. 파르메니온은 알렉산더의 아버지 필리포스 2세 때부터 전쟁 경험을 쌓아온 전쟁 베테랑 중에 베테랑이었으며 알렉산더 대왕은 파르메니온이 아버지의 부하였다는 배경 때문에 썩 좋아하지는 않았는데 워낙 능력과 경륜이 많은 지휘가 아니라 알렉산더 대왕 다음가는 직책을 줬어요. 알렉산더 대왕이 개인 사정이나 건강이 안 좋아지면 마케도니아 전 병력의 작전 지휘권은 파르메니온에게 넘어갈 만큼 파르메니온은 마케도니아 내부에서 서열이 가장 높았어요. 알렉산더 대왕은 좌익을 담당하는 파르메니온에게 자기가 어떻게든 적군의 전열을 흐트러 놓을 테니까 그때까지만 버텨달라고 신신당부를 하고는 기병대를 이끌고 알렉산더군의 우익은 페르시아의 좌익을 공격했습니다. 페르시아 좌익은 페르시아인들이 아닌 외국인 군대로 편성되어 있었던 부대라 가장 조직력이 약했고 알렉산더 대왕은 이 점을 노렸던 거죠. 마케도니아의 좌익이나 중앙은 전차를 앞세운 페르시아군에게 밀리고 있었습니다. 반면 알렉산더와 그를 따르는 기병대는 빗발치는 화살 속을 뚫고 페르시아의 좌익을 덮쳤습니다. 사실 알렉산더의 목적은 좌익 그 자체가 아니었어요. 알렉산더는 페르시아 중앙에 떡하니 상황을 주시하고 있는 페르시아의 국왕 다리우스 3세였습니다. 다리우스 3세만 체크메이트 시키면 전쟁이 끝날 거라고 생각한 알렉산더 대왕은 헤타이로의 기병대를 이끌고 앞길 가로막는 페르시아 좌익을 헤집어 놓은 채 그대로 곧장 중앙을 향해 돌격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미친 듯이 다리우스 3세에게 뛰어갑니다. 너무 빨라서 알렉산더 대왕의 기병 장수들조차 알렉산더에게 뒤처지기 시작했고 알렉산더는 거의 호의 없이 혼자서 다리우스 3세에게 뛰어듭니다. 가는 도중에 알렉산더가 허벅지에 창이 찔리는데 자기가 상처를 입었는지조차 인식을 하지 못하고 알렉산더 대왕은 다리우스 3세 바로 앞까지 가서 창을 내던졌는데 아쉽게 이게 빗나가 버렸어요. 너무나도 놀란 다리우스 3세는 곧장 도망쳐 버렸고 국왕이 도망가 버리니 나머지 페르시아 군대들도 전부 도망가 버립니다. 이렇게 페르시아 군대는 다리우스 3세를 따라 전부 도망가 버리면서 이소스 전투도 알렉산더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다리우스 3세가 얼마나 급했던지 이소스의 진을 쳐뒀던 막사까지 전부 다 버리고 도망간 겁니다. 알렉산더와 마케도니아 병사들은 그 막사를 점령을 하는데 임시 막사였음에도 불구하고 페르시아의 그 휘황찬란함에 모두들 놀랐다고 합니다. 가난한 양치기국가 마케도니아인들에게 페르시아의 그 호화로운 보물과 가구와 장식구들은 태어나서 처음 보는 것들이었죠. 가장 뜻밖인 게 바로 그 막사 안에 다리우스 3세의 어머니, 부인, 딸이 모두 있었고 이들이 다 얼떨결에 알렉산더 대왕의 포로가 되어버린 겁니다. 한 국가의 왕의 엄마, 아내, 딸을 모두 포로로 데리고 있는 거는 이 전쟁에서 아주 유리한 조건을 갖게 되는 건데요.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은 세 사람에 대한 안전과 신변을 보장해 주었고 이들을 데리고 거래를 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소스 전투에서 남편을 잃은 페르시아의 여인들이 남편을 매장하도록 도와주었고 마케도니아 병사들이 행여나 여성 포로들을 겁탈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통제했죠. 한편 도망친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3세는 반격을 위한 준비에 들어갑니다.